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영모의 밤으로 돌아갈 멤버들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15화를 보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본 후 이해를 한 사람이 만든 리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책해주세요. 더킹 영혼의 군주 15화 리뷰 시작합니다. 더킹 영혼의 군주에는 태율과 이곤의 사랑보다 더 저를 울리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루나와 강신재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라 눈에 불안이 없는 태율이 부러웠던 루나는 14화에서 태율을 공격합니다. 루나를 잡아온 태율은 왜 죽을 만큼 안 찔렀는지 묻죠. 그러자 루나가 너네 아버지 속상할까봐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는 태율에게 결국 너 이야기라고 말하던 루나의 눈빛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암환자인 루나는 이곤의 식적을 빼앗고 이림의 식적도 빼앗아 영혼과 무량의 세계로 가려 했던 걸까요? 이림은 신재에게 이곤을 죽이거나 채찍을 가져오지 않으면 민국과 제국의 두 어머니를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 엄마 모두에게 효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신재의 눈빛이 뭔가 촉촉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신재는 이곤을 죽일 생각이 없었죠. 이곤과 함께 대한제국으로 넘어간 신재는 진짜 엄마와 만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최악의 선택을 하려 했던 엄마를 기억했고 그때 그 장소에서 다시 재회했습니다. 손을 놓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라고 묻는 신재. 너 살라고, 너 잘 살라고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엄마의 대답에 잘 살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말하는 신재의 모습은 너무 짠했죠. 용서받는 희망 갖지 말라고 이번엔 내가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말은 모질게 했지만 울면서 말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후 친엄마와의 만남을 허락해준 이곤과 맥주 한잔을 합니다. 이곤은 신재의 어머니가 다칠 일은 없을 거라며 밥값을 이렇게 갚도록 하겠다고 했고 신재는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묻습니다. 영모의 밤으로 돌아가겠다는 이곤. 신재는 다시 돌아가면 이림을 잡는다는 보장은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이곤은 딱 이림만 노리면 가능해. 내 목을 조르는 순간 이림은 무방비거든 분노에 집중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묻는 신재의 물음에 그전에는 나한테 집중시켰지 어린 나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라고 답한 이곤. 그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림은 죽게 되고 평행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신재, 즉 강현민이 대한민국으로 갈 일이 없으니 신재가 대한민국에서 형사로 보냈던 시간들이 모두 사라지고 정태을을 만날 일도 없게 되죠. 그리고 이곤이 어린 이곤을 구하는 것에 집중을 다하지 못하니 어린 이곤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곤과 정태을의 사랑 또한 당연히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태을과 이곤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안쓰러운 시간들을 보냈나 봐요. 둘이서 왜 저렇게 슬플까 싶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이 장면을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림은 이곤과 구서령에게 선물을 하나씩 남깁니다. 왕이 서열 2위로 내정자 세진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게 만들죠. 그리고 구서령의 엄마는 구서령이 저녁 뭐 먹었어? 라고 물으면 고등어라고 대답하기로 했는데 다른 대답을 한 걸로 보아 제국의 구서령 엄마는 죽었거나 납치당했고 민국의 구서령 엄마 얼굴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선물을 한 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림. 그리고 어느 때처럼 송정혜가 기미를 해주죠. 전 처음에 송정혜랑 이림이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 송정혜가 막 모든 반찬을 한 번에 먹길래 도대체 왜 저러나 했는데 그게 바로 기미를 하던 거더라고요. 송정혜는 그렇게 원하던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림은 아쉽게도 죽지는 않고 피를 약간 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추죠. 이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걸 알게 된 이림은 마중갑니다. 시간이 멈춰 있을 땐 걷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둘은 걸어서 마주칩니다. 아마도 이과생이 아닌 것 같은 이림은 멈춰진 시간을 걸음수로 세고 있었나 봐요. 고작 26걸음이었던 멈춰진 시간은 점차 길어졌고 이곤을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멈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신재와 나타난 조영이 이림의 다리에 총을 쐈고 이림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식적을 이곤에게 건네줍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 동안 이곤과 이림은 걸어왔는데
신재와 조영은 멈춘 시간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멈추기 전에 조영과 신재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곤과 이림이 서로를 찾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이곤이 미리 섭외한 장소에 이림이 오도록 유인하는 계획을 세 명이서 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무리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이곤에게 식적을 빼앗긴 이림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장면에서 확인되었죠. 이림의 피가 스며든 식적은 이림이 아니라면 차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어준 거였어요. 온전히 하나가 된 식적은 이곤의 할아버지의 붉은색 단간지주를 열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했으니 이 문 안에는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무량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므로 평행세계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훨씬 많은 평행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식적이 두동강이 났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곤의 식적으로 열린 차원의 문과 이름의 식적으로 열린 차원의 문, 즉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림 혼자 그 문을 열게 할 수는 없으니 이림을 제압하고 그 문을 열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이에 강신재와 조영은 서로 자신이 이림을 데리고 영모의 밤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결국 식적을 가진 사람은 신재였습니다. 또한 이를 알게 된 정태을은 강신재에게 식적을 달라고 말했죠. 자신이 이림을 데리고 영모의 밤으로 가겠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 신재의 고백이 또 너무 안쓰러웠어요. 내가 너 못 보낸다고 새끼야, 죽을 때까지 닥치고 살랬더니 기어이 고백을 하게 만드네, 나쁜 새끼가. 이렇게 욕이 가득한 고백인데 왜 이렇게 슬픈 건지, 평생 너 하나만 좋아했고 방금 전 1초까지 채워서 널 좋아한다고 개소리 말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와 진짜 1초 전까지 채워서 널 좋아했다는 이런 대사를 김은숙 작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태을은 안 가면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태을 혼자가 아니라 신재와 태을, 이림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복을 입고 영모의 밤으로 갈 준비를 마친 이곤에게 조영은 어디를 가든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차원의 문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졌으니 이림을 죽일 사람은 충분하고 어린 이곤을 구할 사람도 충분해졌습니다. 영모의 밤을 잘 해결하고 모두의 기억이 온전한 채로 2020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994년에 이림이 죽는다면 미래가 바뀌게 되잖아요. 즉 확실한 건 강현민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갈 일은 없으니 일단 강신재는 대한민국에서 형사를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2020년에서 온 이곤이 1994년에 어린 이곤에게 편지를 숨겨놓습니다. 2019년이 되면 만파식적을 통해 차원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서 정태을이라는 형사를 찾아라. 모르겠네요. 일단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이곤 얼굴인 이지은과 정태을이 잘 된다는 결말은 별로예요. 정태을과 이곤 그 자체로 사랑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전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빨리 16화 방영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